끔들의 교육과정 설명할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조합논리회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뭐냐면 그 논리식의 간소화라는 걸 했잖아요. 이 논리식의 간소화라는 걸 해서 결국에 뭘 할 건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조합 논리회로라는 거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 논리회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실 심화 과정으로 가면 순서 논리회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디지털 논리회로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 논리회로부터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조합 논리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력, 그 다음에 출력이 있는데 가운데 논리 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논리 게이트는 입력된 데이터를 조합해서 원하는 출력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 논리는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세 가지 and, or, not, 그 다음에 응용, 범용이라고도 하는데 요걸 가지고 조합한 것들 and, nor, 그 다음에 x와 xnor, 그리고 버퍼, 이렇게까지 해서 총 8가지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합 논리 회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입력이 n개일 때는 출력이 n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뭐 n개가 입력돼서 2에 n승계가 나올 때도 있고, n개가 입력돼서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자, 이런 조합 논리 회로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룰 게 뭐가 있냐면 가산기, 감산기, 더하기 하는 거, 빼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코드 변환도 했었어요. 그리고 크다, 작다, 같다를 하는 비교기, 그 다음에 암호화 하는 부호기, 암호를 푸는 해독기, 그 다음에 멀티플럭스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는 한 줄만 있어서 데이터 전송을 얘를 보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가고, 여기 먹스, 반대로 이제 받는 부분을 디먹스라고 해서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예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요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처음에 조합 논리 회로라는 거를 할 때는 먼저 시스템을 분석하고 변수를 정의를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잘하면 결국에 여기까지는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변수를 정의한다. 두 번째,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진리표를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 논리회로도를 만들어요. 논리식을 구하고 그걸 간소화해서 마지막으로 뭐 그림으로 이제 시퀀스들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스템의 분석과 변수 정의는 나옵니다. 자, 촬영 중에 잠깐 종이 쳐서 다시 합니다. 자, 조합 논리 회로를 첫 번째로 이제 이 설계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변수를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모나 크기를 고려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 결국에는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입력으로 뭘 할지, 출력으로 뭘 할지를 결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이 변수 정의고, 그래서 이 정의를 내리면 그걸 가지고 진리표를 만들어요. 우리가 진리표를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입력 A라는 거하고 B라는 두 가지의 입력 값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출력을 우리가 상황을 먼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상황을 분석한다고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출력을 이런 진리표를 만든 다음에 순서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요새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안 하면 시동이 켜지지 않아요. 불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시동이 켜진다. 자, 시동이 켜진다. 이게 출력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출력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안전벨트 입력이, 안전벨트가 걸렸다, 안 걸린 걸 0, 안전벨트를 한 걸 1로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 안전벨트를 한 상태랑 또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 0, 밟았다 1,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까지 걸 수도 있어요. 세 번째까지 걸면 시동키를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다 없다, 없으면 0, 있으면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시동이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동이 켜지려면 안전벨트도 했어야 되고 브레이크도 했어야 되고 키를 스마트 키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리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 C라는 조건이 있고,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5, 6, 7, 8. 여기서 극단적이란 말 쓰면 안 되나? 아무튼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0, 0, 0이란 얘기는 안전벨트 안 했고 브레이크 안 밟았고 시동키도 없다. 그때는 시동이 켜지면 안 되겠죠. 다 동일하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시동이 켜져야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시동이 켜질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다 했을 때, 이때만 켜지더라.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얘는 뭐예요? 논리식의 합이니까 A, B, C죠. 결국에 이거에 대한 논리 결과식은 Y는 A, B, C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A, B, C, AND죠? AND니까 AND 게이트에 A, B, C 해서 출력 Y.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회로를 설계한 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가면, 자, 논리식을 했고, 논리식의 간소화 하는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간소화하는 방법 두 가지. 불대수를 이용한 간소화,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을 이용한 간소화. 편한 거 하시면 되는데 뭐가 더 편하다? 카르노 맵을 이용한 게 더 편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르노 맵을 이용한 간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봤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논리회로를 만든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간소화해서 요것과 같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산기예요. 가산기는 이진수로 된 두 수를 더하는 조합 논리회로래요. 그래서 반가산기가 있고 전가산기가 있어요. 자, 입력 이거 해석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진수로 된 더하기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0, 1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이 뭐예요? 이게 A, B, 출력 S, 그리고 올림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면 0 더하기 0은 0이고 올림수 없고, 0 더하기 1은 1이고 올림수 없고, 1 더하기 0은 1이고 올림수 없고, 1 더하기 1이면 0이 나오고 1, 그래서 0 나오고 1 해서 내려와서 1, 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결과값을 가졌을 때 S에 대한 출력에 대한 입력, C에 대한 출력,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S부터 해볼게요. S는 뭐예요? 얘랑 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A의 바, B 더하기 A의 B의 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오화 게이트. 그래서 A하고 B하고 오화 게이트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C에 대해서 거꾸로 해보면 얘만 되네요. 얘만 되면 얘는 C는 A,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잘 보면, 자, A, B라는 입력이 있고 S는 오화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C는 분리해서 나와서 AND 게이트로 나온다. 훌륭하게 회로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기. 이제 전가산기. 우리가 한 자릿수 더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자릿수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전가산기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한번 직접 해서, 자, S는 요게 나올 거고요. C는 요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잘 보면 반가산기가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오화 게이트가 하나 더 들어간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가산기는 두 개의
반가산기가 있고요. 더하기 오화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뭐 각종 전공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초화 코드는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요 형태를 보는 거예요. 형태. 가상기가 병렬가상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직렬가상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요게 어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엔비디아, 우리 지금 그래픽카드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AI 시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른 처리 속도인데, 직렬 가상기는 결국에 속도가 늦어요. 왜? 요거 처리하고 넘어가서 요거 처리하고 요거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런 형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병렬 가상기는 뭐예요? 바로 동시에 땅땅 해서 한 번에 팡 하고 나오는 게 병렬 가상기예요. 그래서 요즘 AI 시대에서는 단순한 처리 과정에서 직렬보다 병렬의 형태로 빠른 처리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요새 엔비디아 뭐 그래픽카드 좋은 거 이런 거 뭐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병렬가상기 지금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오늘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산기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전가상기를 전가상기 진리표랑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논리 결과식, 이 순서 있죠? 이 5가지 순서에 맞춰서 한번 전가상기를 만들어 보는 걸 과제로 내고, 오늘 수업은 요 정도, 이번 주 수업은 이걸로 하겠습니다.